돌아오지 못한 사랑, 각시섬의 전설. 남편의 위독한 상태에 절망한 아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마을 앞바다에 위치한 영광군의 불기도로 향합니다. 이 섬에는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불길한 이름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구렁이로 변한 아내의 모습과 불기도에 숨겨진 지명 유래가 얽혀 펼쳐지는 애절한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돌아오지 못하는 섬으로 향했던 여인. 사람들은 그 섬을 각시섬이라 부르게 되었죠. 이것은 전라남도 바닷가에 전해 내려오는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도의 작은 갯마을 대사리. 백학산이 마을을 품에 안고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이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남편 윤서방과 부지런한 그의 아내 금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윤서방은 매일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도 별이 아직 하늘에 남아있을 때 그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금이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배가 보이면 반가운 마음에 언덕길을 뛰어내려가 맞이하곤 했죠. 석양 무렵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혔나요? 금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바다가 우릴 잘 돌봐주었어. 이만하면 우리 살림이 넉넉해질게요. 윤서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꼭 어머님께 드릴 옷감을 사러 가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오. 우리 금이가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내 복이 참 많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울려 퍼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죠. 저 두 사람은 정말 금슬이 좋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니까.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려 금이는 복이 많은 아이여. 저렇게 자상한 사람을 만나서. 마을 안악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윤서방은 이상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기침 소리가 심해졌고 금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이렇게 기침이 심한데. 별것 아니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요. 하지만 윤서방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먹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얼굴색은 창백해졌습니다. 금이는 마을의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왔지만 그 효험은 미미했습니다. 여보, 제발 버티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금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이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윤서방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예요. 금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금이는 마을의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신령한 눈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무당의 집, 기묘한 장식들이 걸려있는 내부. 무당 할머니는 윤서방의 병세를 들은 후 오랫동안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은 이승의 약으로는 고치지 못하겠구나.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금이는 절망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무당은 바다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섬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 불기도에 생명초라는 약초가 자란다고 하더구나. 그 약초만이 윤서방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게야. 불기도요? 그곳에 가면 되는 건가요? 하지만 불기도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섬이라 불리지. 지금까지 그 섬에 발을 디딘 사람 중에 돌아온 이가 없단다. 무당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더라도 남편을 살리고 싶습니다. 금이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작은 보자기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든 남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살아만 있어줘요. 금이는 속삭였습니다. 새벽녘 금이는 남편의 작은 배를 타고 불기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금이가 불기도로 갔다고? 미친 짓이야. 그 섬에 간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고. 저 아이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지만 불기도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소문은 윤서방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금이가 불기도로? 윤서방은 놀란 눈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서방, 금이가 당신을 살리려고 그런 모양이야. 윤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그저 금이가 향한 바다 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금이야, 왜 그랬어? 윤서방은 흐느꼈습니다. 금이는 불기도를 향해 하루 종일 배를 저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불기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불기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손을 뻗어 금이를 잡으려는 듯했고 섬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보를 위해 여기 왔어. 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금이는 숲속을 헤매며 생명초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섬은 더욱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금이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섬 중앙의 동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용기를 내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놀랍게도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원천은 생명초? 금이는 감격했습니다. 금이는 기쁨에 가득 차 생명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굴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재빨리 생명초를 손에 쥐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금이는 가까스로 동굴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녀 앞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구렁이가 금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금이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제발 저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금이는 떨며 간청했습니다. 구렁이는 금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금이는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비켜 금이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다리로 구렁이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이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금이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 돼. 어떻게 돌아가지? 금이는 절망했습니다. 금이는 해변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일었습니다. 금이가 섬에 도착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대사리 마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검게 변했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다가 이상하구나. 이런 날씨는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길한 조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윤서방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단지 눈만 크게 뜨고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포구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봐. 저게 뭐지?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처럼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구렁이! 저건 구렁이다! 마을 노인이 충격에 빠져 외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구렁이가! 마을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렁이는 마을을 향해 꾸준히 헤엄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입에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저건 전설의 생명초다! 노인이 알아보았습니다. 구렁이는 해변에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사람들을 쫓지 않고 직접 윤서방의 집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구렁이는 윤서방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공포에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저 구렁이가 뭘 하려는 거지? 이상하구나! 저 구렁이의 눈빛이! 마을 노인이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구렁이의 눈에서는 이상하게도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한 구렁이는 천천히 윤서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윤서방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렁이는 어디로 간 거지? 바다를 보게! 노인이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자 멀리서 구렁이의 꼬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윤서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은 윤서방이! 마을 사람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노인이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윤서방은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나는 생명초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약초를 복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게! 윤서방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군!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것 같아. 윤서방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집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구렁이의 비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노인은 비늘을 주워들었습니다. 비늘을 들여다보는 노인의 눈에 그 비늘에서 빛나는 금이의 머리핀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금이의 머리핀이야! 노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인이 주워든 비늘 사이에는 금이가 항상 머리에 꽂던 작은 비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구렁이가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구나! 그 구렁이는 금이었던 거야!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방의 장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금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금이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소! 그녀는 불기도의 저주를 이기고 남편을 위해 돌아왔어!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섬을 불기도가 아닌 각시섬이라 부르기로 했소! 남편을 향한 각시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 섬에 각시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월이면 금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시여,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이오. 부디 편히 쉬시길. 세월이 흘러 금이와 윤서방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시섬은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라남도 바닷가 마을에서는 각시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시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금이의 깊은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 정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각시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금이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녀의 넋을 위로합니다. 구렁이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자 또 어떤 신성의 존재입니다. 많은 집안에서는 구렁이를 업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 구렁이는 사랑이었고 한 여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진짜일까요?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의 전설 이야기, 돌아오지 못한 사랑 각시섬의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옛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